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곧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언론에서 거물 출마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격전지, 관심 지역, 이런 지역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고 보도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20보개기가 또 한정치합니다. 저희는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관심 지역구를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요, 거대 양당의 치열한 대결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것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까지도 두 거대 양당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며 치열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의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선전을 하며 상당히 판세가 혼전으로 접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파에 보시면 지금 어부지리를 형성한 겁니다. 새하고 조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한 번에 둘을 잡아버렸다. 그래서 선거 판세가 서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당선자들이 얻었던 표만큼을 얻지 않아도 의외로 쉽게 당선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경포대. 여러분 금진해변이라고 아세요? 거기 모르죠? 이런 것도 하나 또 팁으로 드리네요. 진짜 강릉의 속살을 느끼시려면 금진해변 가시고요. 자, 초유의 사자대결입니다. 사자대결. 사자대결인데 재밌는 것은 4명이 나눠 갖는 표가 지금 이 3월 30일자 강원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합당 후보만 좀 저조하고요. 나머지 세 후보는 상당히 득표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당 후보의 득표력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총선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대세선거라고 하거든요. 일단 보시면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24.8%입니다. 이 김경수 후보는요, 지역 토박이로서 오래전부터 지역을 닦아놨던 그런 후보로서 젊은 사람입니다. 이번엔 약간 동정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24.8%. 홍윤식 후보는 거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째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후보가 있어요. 무소속의 최명희 후보인데요. 강릉시장을 3번 하셨던 분입니다. 역시 바닥 저력이 대단하죠. 20% 육박하고 있고요. 또 통합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던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회 한 사람이었던 권성동 후보. 3선 의원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역 프리미엄 하는데요. 초선 재선이 갖는 프리미엄도 어마어마한데 3선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은 무시 못합니다. 24.6%입니다. 이 지역이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험지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난 지방선거가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던 대표적인 선거예요. 근데 그 선거 때 강릉의 지방의원들 총 18분이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손쉽게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강릉은 자유한국당이 10석으로 우위를 점했어요. 보수 성향이 강하다. 예전에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강릉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동대문 을입니다. 과연 서울에서 무소속 의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관심사고요. 일단 면면을 보죠. 민주당의 이제 청년위원장 출신의 장경태 후보 36입니다. 31.3%, 4월 1일자 SBS입니다. 통합당의 서초의 며느리를 자처하며 서초에서 상당히 세력을 만들어냈던 이혜훈 후보, 유승민계 의원입니다. 사실 처음에 서초에서 이혜훈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강북으로 보내더라도 강북에서 그나마 보수세가 있는 동네로 보낼 것이다. 이 동대문 을은요. 누가? 그렇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동대문 을에서 성장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강북에서는 보수세가 제법 있는 토박이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강북에서 옛날에 제법 부자였던 분들이 많이 살던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3선의 민주당의 전략기획통이었던 민병도 의원 24.8%.
세 명이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관전 포인트는요. 민병도 의원도 민주당 계열이고요.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과 과연 단일화를 하겠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단일화하는 순간 다시 이해운 의원이 서초의 며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인천 연수울입니다. 공천 부활의 결과는 민병욱 의원 같은 경우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지역 경선을 열라는 중앙당의 방침이 있었고 지역 경선을 통해서 다져놓은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민병욱 의원이 바로 인천의 피닉스입니다. 이 연수울 송도입니다. 송도 신도시, 인천의 강남이죠. 여기에 대항마로 나온 민주당 후보는 정일영 후보입니다. 인천에 국제공항 있죠? 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상당히 업무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건 수도권 고향의 심상정 의원 말고 과연 정의당에 누가 있냐라고 할 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된 이정미 의원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금 4월 5일자 KBS에서 22.6%. 여기도 역시 단일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살짝 흘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에 살짝 흘림으로써 뭘 얻을 수 있죠?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해요. 이정미 찍으면 사표가 된다라는 걸 자극해서 표를 흡수하겠다라는 전략.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정미 후보 측은 단일화는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자기 세력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병욱 의원은 어부지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 간다면 단일화하면 민병욱 후보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 다음입니다. 자, 경기도 고양갑입니다. 고양갑. 고양갑은요, 고양 덕양구 일대를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은평구랑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진보 사선이 가능할까? 누굽니까? 네, 심상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의 스타라고 하면 역시 심상정 의원 혼자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사선이 되겠느냐? 여기도 보시면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문명순 후보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에요. 금융노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득표력이 상당합니다. 33.5, 심상정 후보는 34.5. 통합당에선 누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제법 알려진 이경환 후보입니다. 고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노리지 않았을까. 20.7%입니다. 여기서 이경환 후보 입장에서는 어부지리를 노릴 것이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는 순간 이건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날 확률이 큽니다. 그 정도로 이 동네도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서울 출퇴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경환 후보가 과연 어떠한 선거 전략으로 비집고 들어갈 것이냐.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진보의 성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 권영길 의원, 노회찬 전 의원, 이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판세는요. 단일화가 없어도 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민주당의 이흥석 후보,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거의 20%에서 살짝 빠지는 19.6, 19.8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인연도 좀 재밌는데 이흥석 후보도 노동운동 계열에서는 여영국 후보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 계열 출신 인사들이 정당의 후보로 나서는 과정에서 이제 미세한 노선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이흥석 후보도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형적인 어부지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여기는 단일화를 하면은요, 박빙승부가 돼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하면서 여영국 후보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강기훈 후보를 가까스로 이기고 당선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색다른 시각으로 관심 지역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여론조사입니다. 강원일보와 KBS 춘천, 춘천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3월 28일, 29일 양일간 강릉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선 RDD와 무선 가상번호를 바탕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503명을 표본으로 하여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표본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응답률은 23.2%였습니다. 서울 동대문 의리입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역시 유선 RDD와 무선 가상번호를 바탕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크기는 500명을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오차범위입니다. 응답률은 16.1%였습니다. 인천 연수 의리입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2일에서 4일까지 인천 연수구 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선 RDD와 무선 가상번호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표본 오차입니다. 응답률은 17.8%였습니다. 경기도 고양갑입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선 RDD와 무선 가상번호 표집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표본 오차입니다. 응답률은 16.6%였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창원 성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22명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유선 RDD와 무선 가상번호 표집 방식으로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표본 오차입니다. 응답률은 5.6%였습니다.